한없이 가벼운 시사 토크쇼 장르만 여의도 5월 28일 목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영진이고요. 지금 지방선거 이제 전쟁입니다. 네, 확실히 막바지에 이르다 보니까 거의 어제 특히 평택을 토론회 아주 보기가 아슬아슬 숨죽여가면서 봤습니다. 오늘 아마 그 이야기도 함께 나올 것 같은데 이 전쟁 상황 어떻게 지금 민주당은 또 해결해 나가고 있는지 마침 또 현역 의원님 오셨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리죠.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님 어서 오시고요. 네, 반갑습니다. 평택시병 김현정입니다. 반갑습니다. 평택 시병. 평택평. 네, 을 바로 옆에. 바로 옆에 지금 네. 제일 뜨거운 동네. 네. 네, 거기에서 매일 같이 다니고 있습니다. 김용남. 그래요? 네. 김용남 의원과 다니세요? 아니면 김용남 후보랑 다니죠. 그렇습니까? 질문이 이상해. 아니 왜냐면 김용남 후보하고 안 다니면 해당행위에 지금. 요즘 해당이 많던데. 질문이 예리하다고 네, 저는 맞아요. 들었어요. 알겠습니다. 정호김 전 의원님 어서 오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박원석 전 의원님도 네,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뉴스도 최윤경 기자가 전해주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일단 본격적인 정치 뉴스 들어가기 전에 스타벅스 단신 하나 보고 갈까요? 네, 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스타벅스 계속 챙기겠습니다. 탱크데이 논란 일주일 됐는데 스타벅스 매출이 일주일간 80억 원 줄었다고 합니다. 그 인공지능 AI 테크 기업인 IJ웍스 모바일 인덱스에 따르면 네. 여기 집계를 해보니 스타벅스 주간 결제 금액이 5월 18일부터 24일 이 탱크데이 논란이 있었던 일주일간 236억 원, 그래도 많이 벌고 있습니다. 네. 6억 원으로 집계가 됐는데 그 전주가 321억 원이래요. 일주일 사이에 84억 원 줄어들었다. 네.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마 일주일 사이에는 어쩔 수 없이 그 환불 때문에 급하게 40% 60% 이렇게 쓰고 이런 분들도 아마 분명히 계실 거라 이게 더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또 반대편으로는 또 이 논란이 조금 뭐 잠잠해진가 싶으면 다시 또 소비가 늘 수도 있어서 뭐 어떻게 매출이 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저 예전에 다른 기업들의 뭐 불매운동 요 정도보다는 훨씬 더 영향이 좀 크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우리 김윤정 의원도 민주당에서도 이용하지 말자 이런 게 좀 나왔었잖아요. 네, 공고사항으로. 예, 하고 계시고요. 네, 이게 지금 선불 충전 카드가 총 한 4,200억 네, 정도가 네, 발행돼 맞습니다. 있는데 이미 그건 나가 있는 거죠. 네, 그 이자 수익으로도 한 200억 이상 맞습니다. 고 있다더라고요. 그거를 그 전에는 60% 이상 사용했을 때 네. 40%만 환불이 됐는데 네. 그 조건 없이 지금 하준다 그래서 그 환불이 지금 많이 지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좀 오해하시는데 이거 스타벅스 셔츠 아닙니다. 색깔이 좀 약간 좀 그래 보이는데. 나도 아니에요. 테무 셔츠입니다. 예, 스타벅스 아니고 테무입니다. 알리 아니면 테무일 겁니다. 네. 중국에. 네, 고맙습니다. 자, 그렇게 스타벅스 매출이 일주일 새 뭐 꽤 줄었다는 소식 하나 전해드리고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뉴스 하나하나 가볼까요? 네, 그 서소문 붕괴 사고가 지금 상당히 심각한 상황인데 6명의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상 징후가 발견된 시점부터 붕괴가 되는 것까지 12시간 반 33분이 있었는데 현장에서 이 골든타임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추가 구조를 바로 여기 보강을 한 다음에 안전점검을 했어야 했는데 그걸 하지 않고 그냥 보고하고 회의하고 바로 안전점검을 들어가서 사실은 지금 그 사고는 오히려 우리가 예상했던 피해보다 덜 난 거 아니냐는 얘기도 있어요. 왜냐면 이 그래요? 직전에 그 붕괴 1분 전에 무궁화호 열차가 지나갔는데 만약에 그 시점이랑 그 맞았더라면 더 큰 사고가 났을 것이다. 예. 이런 이야기도 오고 있고 네. 그리고 주변 통제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만약에 거기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었다면 그것도 또한 더 큰 사고가 됐을 수 있었다라는 이제 지적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열차가 1분 전에 지나갔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예, 정말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도 있었던 이 사고. 이거는 책임에 대해서 우리가 뭐 추궁하지 않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일단은 사고가 예. 났기 때문에 그 이제 원인 분석도 하고 또 책임자 처벌 당연히 있어야 되고 또 재발 방지 대책도 마련해야 되는 거죠. 근데 네. 이게 12시간 전에 이미 2.9cm가 내려앉았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버팀대 등 이제 보강 조치 없는 상태에서 사고가 난 거예요.
이게 사실은 작년 5월부터 이제 이게 59년 된 거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오세훈 시장이 이제는 보강이나 뭐 보수로는 안 되니까 철거하고 새로 짓겠다라고 해서 작년 이제 9월달에 그 이제 영상을 찍어가지고 이렇게 홈페이지에 올려놓으셨던데. 아, 오세훈 시장이 네, 직접. 그때 보면은 시민의 불편함이 좀 있더라도 좀 참아달라라고 하면서 안전 조치를 철저하게 해소하겠다 이런 영상도 있어요. 방향은 맞는 것일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안전 조치가 이제 미흡했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네. 그 철거. 예. 예, 영상이 아마 저희가 준비된 게 있죠. 그렇습니다. 잠깐 이거 이제 볼까요? 오세훈 후보가 예. 서울시장 재직 당시에 했던 이야기거든요. 서소문 고가 철거하겠다라고 이야기한 건데요.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네. 네, 옆에 이 뒤에 보시는 소소문 고가는 지어진 지 59년이 돼서 매우 노후화됐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철거하고 새롭게 고가도로를 만들어서 이곳이 정체되는 현상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당연히 이제 공사를 담당했던 뭐 시공사라든지 아니면 그걸 감리해야 되는 곳 뭐 등등 여러 단계에서의 책임이 논의될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현재는 이 선거라는 것 때문에 조금 더 조심스러워하는 것 같기는 합니다. 이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뭐 큰 사건이고 사고이긴 하죠. 예, 그래서 요거는 앞으로 어떻게 좀 진행이 될 거로 혹시 보시는지. 예, 우리 위님께서는 일단 뭐 정확한 조사 결과가 나와야 네. 어쨌든 책임과 관련돼서도 밝힐 수가 있겠죠. 지금은 이제 전문가들이 투입돼 가지고 조사하고 있고 경찰, 검찰 다 전담팀 구성한 것 같아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선거 전에 뭐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일감으로는 오세훈 시장한테는 악재죠. 어쨌든 본인 지금 그 현직 시장이고 네. 그리고 본인 임기 내에 저 철거 공사를 시작했는데 어쨌든 관리자로서 포괄적인 책임이 없다고 볼 수가 없잖아요. 지난번 GTX 그 철근 누락도 마찬가지인데요. 이제 안전 문제가 선거 이슈로 막판에 이제 부각이 안 될 수가 없고요. 그 점에 있어서 현직 시장은 좀 불리한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다가 그동안에 이제 몇 차례 지적도 있었지만 삼성역 철근 누락 그 사고와 관련돼서 물론 이제 구조 진단도 하고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결과를 얻었다지만 오 시장의 태도가 좀 문제가 있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사고가 안 났는데 왜 호들갑이냐 뭐 이런 식의 발언을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아니, 사고가 안 났으니까 호들갑이 떨죠. 사고 나면은 뭐 그 뒤에 가서 호들갑 떨어봐야 소용없는 거고 이번 일도 마찬가지잖아요.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였다면 사실은 주변 다 통제하고 그리고 보강하고 안전진단했으면 저런 사고가 안 날 수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뭐 지금 뭐 민주당에서도 이거 가지고 굳이 막 선거에 이렇게 활용하려는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자칫하면 역풍 불기 때문에 그러나 네. 그렇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이런 일이 왜 일어났고 그리고 이런 일이 다시 없기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 뭐 이런 생각을 하지 네네. 않겠어요? 그러니까 오 시장이 지금 추격하는 입장에 있었는데 추격하다 말고 악재를 만난 거죠. 근데 삼성역도 그렇고 네. 이번에 이 서소문 그 고가 차도 그 사고도 그렇고 이게 사고 그러니까는 문제가 있다는 거를 모른 상태에서 사고가 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삼성역의 경우도 철근이 빠졌다는 거를 알고 대처하고 보강하는 과정에서 보고 문제 때문에 이제 이슈가 됐는데 네. 그 과정에서 오 시장의 그 대응 태도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논란이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근데 요번에 이 서소문 고가차도 문제를 보면은 2.9cm라 그랬던가요? 네. 네. 그 단차가 있었던 걸 또 확인했어요. 근데 철거 중입니다. 맞습니다. 철거 네. 과정에서 또 그런 일이 있다라는 걸 확인하고 그걸 진단하기 위해서 올라갔다가 이제 사고가 났다라는 점에서 아마 지금 그 전혀 안전에 대해서 무방비 상태에서 났다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그 진단 중에도 좀 조심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정말 안타까움이 있는 것이고 또 일각에서는 바로 그 사이에 기차가 지나갔잖아요. 네네. 그래서 더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게 그나마도 다행이라고 보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대요. 기차가 지나가면서 그 진동 때문에 그게 더 무너지는데 가속도가 붙은 것 아니냐. 전문가들 사이에선 그런 얘기도 나온답니다. 아무튼 간에 사고 수습과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우리가 상당히 그
그 위로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하고요.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역시 재발 방지다. 왜냐하면 지금 서울에 뭐 지금 그 여러 가지 인프라가 있잖아요. 지하로 가는 것, 또 위, 그 다음에 건물들. 차제의 전반적인 재검토와 위험 건물에 대한 그 조처가 네. 안전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아파트 같은 것도 네. 굉장히 오래됐는데 이렇게 흉물처럼 서 있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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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연 네. 그건 안전한지 이런 거에 대한 계기로 삼아야 되겠다. 네, 뭐 6, 그래서 70년대 그때만 하더라도 안전에 대한 뭐 인식이 우리가 그렇게 높진 않았을 테니까 네. 이렇게 막 지어진 건물들이나 아니면 구조물들이 있을 텐데 지금은 이제 그보다는 훨씬 더 기술도 좋아지고 안전에 대한 인식도 높아졌으니까 지금 이제 그때 부족했던 것들을 지금이라도 열심히 좀 보강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사고가 났는데 네. 사실 이제 선거 전이고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 상당히 조심스럽고 이렇게 지금 이제 원인 분석부터 빨리 하자라고 하고 오히려 선거 관련된 좀 것은 자제하면서 선거 운동 같은 걸 자제하자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네. 저는 그 서울시의 태도는 이번에도 좀 지탄을 좀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조금 점이죠? 전에 그 저 2.9cm 그 균열이 네. 있었던 네. 것도 뭐라고 어제 브리핑을 했냐면 시공사와 감리단 책임이라고 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밑에 철로가 있어서 그 지지대를 설치할 수가 없었다. 그러면서 시공사와 감리단 책임으로 또 떠넘겨요. 네. 그리고 언제 그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에도 그 현장에 와서 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냐면 첫 마디가 그랬어요. 직무가 정지돼 있지만 현직 시장으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 아니, 직무가 정지돼 있지만 이 얘기를 왜 붙입니까 여기서? 그 사실 그 전에 시장 시절에 이거 전부 다 발주하고 지금도 공사가 진행 중인 사건이잖아요. 네. 사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고만 터지면 삼성역 그 철근 누락도 마찬가지고 그 전에 한강버스도 마찬가지고 뭔가 이렇게 발뺌하고 자꾸 책임지지 않으려는 모습. 요거는 그 우리 그 서울 시민들이 봤을 때는 대단히 무책임한 그리고 그 신뢰를 좀 상실하는 그런 태도 아닌가 싶습니다. 네. 실제로 그 개혁신당의 김정철 서울시장 후보가 이 부분을 지적을 했어요. 만약에 제가 오세훈 시장이었으면 저는 이미 사퇴했을 겁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 서울 시민의 안전을 이렇게 위협하고 있는데 오세훈 시장을 뽑아도 되는지 의문이다. GTX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본인이 했던 말들을 생각해봐라. 이거 본인의 잘못이라고 해야 되는데 시공사의 잘못으로 떠넘기지 않았느냐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 서울시장 선거가 사실 이슈가 별로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 측이 정원호 후보를 향해서 네거티브성 검증을 굉장히 강하게 했고 그게 이제 선거에 지금까지 흘러온 과정에서 어쩌면 가장 큰 이슈였는데 네. 이게 삼성역 철근 누락 사건이 확인되면서 이슈가 그걸로 바뀌었거든요. 근데 그 시점에 이제 이 사고까지 났기 때문에 오 시장 입장에서는 다시 뭐 정원호 후보의 무슨 뭐 과거에 그 사건이 어쨌든 이런 얘기 꺼내기 좀 어렵게 됐고 네. 그러니까 이슈 없던 선거판에 이슈가 생긴 거죠. 근데 이제 현직 시장한테는 불리할 수밖에 없는 이슈고 아무리 이게 민주당에서 이걸 가지고 뭐 책임론 가지고 그 정치 공세를 하지 않겠다 하더라도 자연스럽게 이 시민분들이 책임론이 안 일어날 수가 예, 없어요. 판단하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진짜 전쟁이 벌어진 네. 왜 저를 보십니까? 아니 정보가 나왔으니까. 예, 우리 최은경 기자 본 겁니다. 네. 예, 평택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일단 자리 싸움부터 아주 굉장히 신경전이 팽팽하던데요. 네, 근데 평택이 정말 넓지 않나요? 특히 평택을이 굉장히 그렇죠. 넓은 지역이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자리 싸움을 하고 있는지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네. 후보자가 팻말을 들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 서서 그 인사를 하려고 자리 싸움을 하는 김용남 조국 후보 캠프 간의 신경전이 있거든요. 요거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네. 선거를 해도 후보가 오면 이따가도 바뀌어지는데 없던 자리를 이렇게 막아서는 건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아니 요즘 후보가 이렇게 되잖아요. 서로 감정 안전하게. 진짜 대단하고는. 뭐 영상 이제 조금 뭐 잘리긴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이제 저기 뭐야? 최고 핫플레이스예요, 저기? 어디예요, 도대체? 저기 서부 오개면 그쪽 같아요. 차들 많이 다니는 곳. 안중 같은데 네. 대로가 거기 서부 그쪽 그 평택을 지역은 38국도라 해서 국도 하나밖에 없어요. 큰 길이. 그래요? 항상 그 국도면에서 쭉 이제 지점에서 찾아서 하는데 네. 어디 서 있어도 차들은 다 글로 지나가기 때문에 사실 뭐 꼭 같은 데 서 있어야 될 필요는 아니, 그러니까 없고. 이게 예를 들어 뭐 이 지점에 누가 서 있으면 한 10m 앞이나 20m 앞쯤에 서 그러게, 있으면 차 되잖아요. 지나가면. 네. 근데 그 후보 서서 이렇게 팻말 들고 있는데
등으로 이렇게 슬쩍 가리면서 편말을 이렇게 막 컵을 또 이렇게 저거는 이거 그냥 왜- 선거 방해행위를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조국혁신당이나 조국 후보 쪽은 좀 선거운동원들 교육을 시켜야 될 것 같은데 저러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누구한테 도움 선거운동 된다고. 하다 보면 동선이 겹치고 예. 자리 특히 유세차 세우고 이런 거 차 가지고 세우는 거 약간은 엄청 이제 신경전도 싸우던 하고 거. 이래요. 예, 예, 예. 근데 그렇다 그래도 후보가 서 있는데 선거 운동원끼리도 아니고 그 앞을 와가지고 가로막는 거는 듣도 보도 못한 이제 그런 모습인데 감정적인 건 알겠어요 지금 네. 조국혁신당 쪽이 다분히 감정적인 것 같은데 그래도 저건 아니죠. 아, 그러니까 저렇게 있다가 몸싸움 나고 뭐 이런 걸 연출하려고 그러는 건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양 진영 간의 네. 관계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에요. 장면이에요. 어. 네. 뭐 제가 보니까는 아주 불구대천의 원수가 될 것 같이 죽을 때까지. 아니 그래도 선거 운동원들끼리 그럴 수 있다 쳐요. 네. 근데 후보한테 후보가 와서 저렇게 있으면 시비를 거는 거예요. 아 저런 사람이 있어요. 아이고. 네. 아니 근데 보통 보면 저도 어제 우리 이제 평택에 출마했던 시도 의원들하고 같이 상가 인사도 같이 다니고 그랬는데 예. 그 상대 당의 이제 후보들 선거운동원도 지나가면 서로 덕담하면서 이렇게 예, 격려해 예, 주거든요. 이렇게 그렇겠죠. 열심히 하라고. 예. 근데 이거는 너무 지금 이것만 기싸움하는 것도 아니고 네. 이거는 감정이죠. 그 유세단장 조국 그 후보 측의 유세단장이 사과문도 올렸더라고요 페북에. 아 조국 후보 측에서요? 예, 예. 사과해야 될 사안이죠. 그러니까 왜?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싶은데 여튼 뭐 저건 한 장면이었다고 치고요. 진짜 싸움은 토론회에서 일어났죠. 그렇습니다. 네. 제가 이거 미리 논평 하나만 전달하고 이거 볼게요. 조국 후보와 김용남 후보 간의 엄청난 신경전이 이제 벌어졌는데 어제 두 차례 토론에서 저기 이제 박재홍의 한판 승부에 네. 나온 토론 하나 보여드리고 이제 연결해서 보여드릴게요. 근데 김재현 후보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진보 진영 안에서 네거티브 공방이 너무 주목이 돼서 그 대의보다는 법력권 내 권력 투쟁으로 국민들의 시선이 향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정원 대표 아시죠? 조국 예, 후보님. 압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최근에 본인의 방송을 통해서 저희 어머니를 수원에서 사체를 했다라고 비난을 했어요. 저희 어머니가 리어커를 끄면서 간장 행상을 해서 어렵게 자식을 키우다가 20년을 병상에 누워 계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아무리 선거판이지만 이건 너무 지나친 거 아닌가요? 아무리 선거에서 승리가 중요하고 그걸 위해서 상대방에 대한 네거티브를 한다고 하더라도 폐륜 정치 아닌가요? 웅동학원과 관련해서 동생분이 웅동학원을 상대로 거액의 채무를 지게 소송을 해서 승소를 했죠. 7년 전에 웅동학원 사회환원 하겠다고 하더니 지금은 빚이 많아서 못한다고 하고 계세요. 이게 말이 됩니까? 답을 하겠습니다. 웅동학원 지금 현재 이사회에 저희 가족 한 명도 없습니다. 25년도에 한 명도 빠지셨죠? 없습니다. 최근에 모두 빠지셨죠? 빠졌고요. 이사진에서 가족들이 다 빠진 게 몇 년도입니까? 모두 빠졌고요. 1년 전이죠. 연도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다 2025년도에 빠졌고요. 빠진 그 거죠. 관련해서 저희 그 동생이 어떤 일을 했는지를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시점에. 예. 폐륜 정치 아니냐. 그거 아마 영상에서 안 나왔습니다만 그 김용남 후보가 이렇게 약간 중간에 울컥하면 잠깐만요. 뭐 이런 이제 장면도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웅동학원은 조국 후보가 상당히 조금 아플 만한 그런 또 지점을 그동안은 이제 김용남 후보가 얘기를 안 하다가 이번에 드디어 이제 들어간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한 일주일 채 안 남은 것 같은데 더 많이 들어갑니까? 그건 사실 김용남 후보는 네거티브 하지 않겠다 처음부터 해서 진짜 예. 안 했거든요. 예. 안 했는데 이제 조국 그 후보부터 해서 조국 혁신당이 아침에 이제 회의를 시작하면 용모닝이라 그래서 김용남 후보 비판부터 하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예. 모든 의원들이 다 그냥 붙어서 김용남 후보에 대한 비판만 하니까 예. 김용남 후보도 이제 그 너무 선을 넘고 도가 지나치니까 의혹에 대해서 본인도 하나하나 이제 소명을 하고 해명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렇게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이제 본인도 그 토론회에서 그러면 그 조국 후보는 흥결이 없느냐라고 하고 이제 이걸 받아친 것 같은데요. 네. 아무래도 제 생각컨대 서로 막 또 공방에 또 가열되지 않을까 싶어요. 앞으로요. 더 갈 거라고 보세요. 지금 토론이 더 있어요? 아니, 토론은 없는데 그냥 뭐 일주일 각종 동안. 유튜버 통해서 많이 뭐 그렇겠죠. 방송도 많이 나가시니까 예. 서로. 근데 지금 좀 아쉬운 것은 이제 의혹을 제기하는 거에 대해서 예. 검증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네거티브도 있는데 종이 한 장 차이잖아요, 사실은. 검증할 건 해야죠. 네. 했는데 후보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해명을 하면 네.
이제 그거에 대해서 비판을 하되 어느 선은 좀 지켜야 되는데 네. 그냥 해명한 것도 다 거짓말이다. 막 이런 식으로 계속 몰아치고 그러니까 그러면 사실 조국 후보도 여기 평택을에 출마하면서 본인이 했던 명분들이 있었잖아요. 네. 국힘 제로를 만들겠다. 이런 얘기 있고 또 민주당 후보가 기책사유에 있어서 그 했기 때문에 나오지 마라. 뭐 이런 등등의 이제 명분을 갖고 나오신 건데 그 사실 기책사유는 본인도 있잖아요. 네. 사면 받아서 나온 거니까 본인도 뭐 충분히 출마하면 안 될 기책사유는 있었던 거고 국힘 제로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민주당 제로를 지금 만들고 있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민주진보 진영의 연대보다는 네. 오히려 지금 분열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해 아쉬운 거고. 그게 혹시 네. 민주당이 좀 잘못한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 이제 처음 조국 후보가 막 이렇게 강하게 당 차원에서 막 나올 때 네. 민주당에서도 당 차원에서 아무리 우당이지만 이렇게 도를 넘게 되면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라는 강력한 경고를 처음에 좀 하면서 아예 막 이런 논란이 더 커지기 전에 좀 먼저 교통정리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냥 당에서는 약간 손 놓고 있다가 이렇게까지 커지니까 이제 막 개별 의원들 혹은 뭐 개별 뭐 지지자들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이제 막거나 아니면 더 세게 공격하거나 이런 모습 나오는 것 같아서 초기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네. 설마 이렇게까지 막 할지 몰랐죠. 그때만. 그러니까 우리 민주진보 진영이 그래도 무당으로서 같이 한 게 있는데 네. 그래서 너무 도가 지나치니까 이제 당에서도 뭐 지원단 만들고 그래서 이제 대응을 하고 있는데 네.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사실 지방선거 이후에 합당 논의도 지금 해야 되고 네. 앞으로 계속 무당으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너무 지금 거의 조국혁신당은요 당의 명운을 걸었어요 여기에. 이렇게 해서 이 합당 가능해요? 합당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우려까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지방선거 이후에 전당대회 전까지는 힘들 것 같고요. 네. 그 이후에가 이제 논의가 될 텐데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것도. 아니 가능할 네. 수 있어요. 조국 후보가 만약 떨어지면은 네. 뭐 거의 이제 흡수합당. 조국 혁신당은 아. 그냥 해체 흡수될 가능성이 있어서 불가능한 건 아니죠.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민주당에서 의도하는 건 그거 아닌가요? 조국이라는 정치인의 그 위상은 뭐 정말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만약에 그렇다면 가정법상으로 약해지겠죠. 약해져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민주당 내에 갈려 있잖아요. 분파가 외부에서 볼 때도 한때 뭐 이제는 상투어가 됐지만 ABC도 그렇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또 당 대표의 입장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확실한 입장을 모르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평택 을과 전북지사 선거는 정청래라는 정치인의 또 미래와도 직결된다. 그것도 사실 상식적인 얘기긴 하지만 네. 이렇게 싸움이 깊어질수록 정청래 대표가 어떤 스탠스를 취하는지 사람들은 또 주의 깊게 보거든요. 네. 근데 애매해요. 지금도 보면. 근데 진보 이른바 뭐 진보 이제 빅 스피커들이 다 지금 이제 이른바 조국 후보 쪽을 열심히 응원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 선거 떨어지면 아주 영향력이 매우 낮아져요. 그 다른 대안은 아니 지금 근데 없는 이제 것 같은데. 조국혁신당이 예. 사실은 조국혁신당의 정체성이 도대체 뭘까? 이제 이런 의문을 낳게 했잖아요. 그 지난번 합당 논의 과정에서도 그랬는데 이번 선거에서 더더욱 그러니까 조국혁신당의 정체성은 민주당의 노선을 잘 구현하는 것. 이렇게 이제 조국 후보 당사자나 이 조국혁신당의 의원들이 얘기를 해왔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뭐 이 김영남 의원 이런 김영남 후보 이런 이슈들을 통해서 이제 네거티브를 하고 있는 거여서 그러니까 3당으로서 민주당과는 정체성이 다른 정당으로서 조국혁신당의 전망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과의 합당이냐 아니냐 이것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때문에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조국 후보가 당선이 되면 다행히 그나마 어느 정도 이제 이 세를 유지한 채로 통합 논의를 하겠지만 그 당선이 안 된다면 타격이 일단 클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의원들이 거의 그 조국혁신당의 정치적 자산의 대부분인데 비례대표 12석이 근데 다음 선거를 다 생각하게 돼 있어요. 지금부터. 네. 그럼 이분들은 지역구도 잡아야 되고 공천도 받아야 그렇죠. 되고 이게 산 넘어 산이에요. 네. 그냥 뭐 앉아가지고 이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로 상징되는 교섭력만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약간 이게 당이 이제 원심력이 생기면서 흩어지는 모양새가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 그때부터 급할 게 뭐가 있습니까? 가만히 개별적으로 있어도 받아들이는 가만히 거예요, 있어도 흩어져 의원을. 들어오는데 그런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국 대표가 그나마 이 선거에 이겨야 협상력을 가지고 그게 통합이라는 명실상부한 논의가 되는 거지. 그게 아니면 통합이 아니에요. 그냥 흡수예요. 근데 이미 마음은 제가 볼 때 조국 혁신당의 구성원들 중에 의원 배지를 달고 네. 있는 마음은 민주당에 가 있는 사람 많지만 누구죠? 결국은 뭐 박은정 제 의원 이런 생각으로. 사람들은 아니, 조국 이게 혁신당의 행사에 안 나온 지 꽤 됐다고. 조국 그래요? 근데 이번에 선거는 열심히 하던데. 선거는 열심히 하는데 지금은 그렇지. 네. 이게 마지막일 수도 있다 해가지고. 근데 이게 조국 대표한테 달렸어요. 왜냐면 이 사람들 다 비례대표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출당 조처, 그러니까 조국이 쥐고 있는 거야 어쨌든. 그래서 그 내부 관계는 그런데 네네. 딴 거보다도 물론 2019년에 많은 사람들이 정치인 조국 또는 뭐 교수 조국, 법무장관 조국 이 인물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는데 요번에 그 소위 평택 을에서의 선거 운동을 보면서 뭐라 그럴까? 요새 뭐 누구의 재발견 이런 말 하잖아요. 제가 볼 땐 조국의 재확인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제 확인이요? 뭘 확인한 거죠? 저는 확인했어요. 네. 각자 토론을 통해서 확인하신 것들. 그러니까 사실은 조국 투표하시면 혁신당 되겠습니다. 입장에서는 이럴 줄은 몰랐을 거예요. 적어도 우당으로서 네. 조국 대표에 대한 어떤 배려 이런 게 좀 있지 않을까. 아까 조국 민주당이. 후보가 많이 출마하면 거기에는 안 보내거나 뭐 아니면 그렇거나 단일화할 수 있는 사전에 사람 단일화 보내거나. 논의를 하거나 왜냐하면 어쨌든 뭐 조국 대표도 대선 주자 아닙니까? 소위 말하는 지금 범여권에. 근데 이렇게까지 민주당에서 더군다나 과거에 좀 그러니까 악연이 있었던 후보를 공천해서 이렇게 세게 나오리라고는 생각 못했을 거예요. 그게 저는 조국 대표나 조국 혁신당이 거칠어진 배경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저는 이거는 조국 혁신당과 조국 대표가 좀 자초한 면이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사면 이후에 통합을 하려면 그때 조건 없이 빨리 하든가. 근데 3당으로서 민주당과는 다른 정당의 길을 갈 것처럼 굉장히 이제 강하게 뭔가 의욕을 가지고 얘기를 해 오다가 탁 통합 제안하니까 그걸 탁 놔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이 통합 호소인들이 돼버렸는데 네. 그랬다가 또 지금 선거에서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이라는 당은 굉장히 이런 류의 권력 투쟁에 능숙한 당이에요. 오랫동안 해봤고 이 소수당을 어떻게 죽이는지를 잘 아는 정당이에요. 그래요? 맥없이 당하고 있는 큽니다, 겁니다. 이거. 여러분, 아니 배경을 정의당은 알고 그런 계세요? 논의를 해본 적이 없어요. 민주당하고 단일화를 해본 적도 없고 뭐 통합이니 합당이니 이런 거에 대해서 제안이 와도 네, 정권 때 선거연대 이런 거 안 나오셨어요? 해본 적이 없어요. 했었잖아요. 그거는 과거 민주노동당 시절이고 통합진보당 시절입니다. 다 정의당은 한 적이 정의당 다 뿌리가 같다. 같은데 무슨 그래 같은 나이. 우리 아니 근데 박원석 의원이 이렇게 모두 가길 잘해요. 2012년 이후에 한 적이 없어요. 네네네. 아니 근데 요거 하나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정청래 대표가 오늘 네. 인터뷰에서 무슨 질문을 받았었냐면 그 조국 김용남 조국 두 후보 간의 단일화 논의를 어떻게 하기로 했느냐 있었느냐 질문을 오늘 받았는데 아침에? 네. 네. 그랬는데 단일화 논의는 어제 양당 사무총장이 만나기는 했다. 근데 사실상 단일화 논의가 없었다고 볼 정도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꺼내기도 어려운 분위기였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분위기였으면 단일화 어떻게 해? 아니 이렇게까지 하는. 네, 그리고 이제 네. 조국혁신당이 지금 아무도 없잖아요. 제가 네. 이제 입장을 그래도 전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 조국혁신당에서는 김용남 후보가 오늘도 입국닷하고 있다. 계속 이제 본인들이 제기하는 의혹에 대부업체 대해서? 차명 의혹 등등에 대해서 제대로 된 입장을 주시기 바란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공안검사 출신 김용남 후보는 허위사실 유포가 얼마나 무거운 죄인지 잘 아실 테니까 공안 검사 출신이요. 네, 지금이라도 사실대로 고하고 국민께 사과하는 게 죄를 아주 약간이라도 더는 것임을 아실 것이다. 아 공안 검사 출신. 아 이거 뭐 전과자 출신 이렇게 얘기하면 싫을 거 아니에요 서로 다. 뭐 공안검사가 전과자는 아니잖아. 얘기는 할 수 와. 없죠. 근데 사실 제가 이제 그 평택을이 제 지역구였거든요. 예. 너무 잘 알고 있고 이제 저도 사무총장하고 매일 하루에 몇 통화씩 통화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예. 단일화는 애당초에 어제는 그냥 뭐 논의도 안 했습니다. 사실 최고위에서 어려울 것 같아. 기사가 이렇게 나왔던 거고 예. 그건 뭐 현실적으로 어렵다라고 네. 보는 게 맞고 사실 처음에 평택을이 제일 먼저 꼬인 거는요. 진보당의 김재원 후보가 먼저 와서 준비하고 있는데 조국 후보가 그 출판 기념회에서 축하 영상까지 보냈거든요. 근데 갑자기 오는 바람에 완전 여기 꼬여버린 거예요. 꼬여버렸고 그래서 지금 진보당도 상당히 그거에 대해서 민주 진보 진영의 그 동지 맞냐 막 이런 걸 지금 개탄스럽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네. 지금 이 진행하는 그 선거의 과정들을 지켜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냐면 특히 토론회를 이제 세 차례 보면서 느낀 것은 후보들이 다 완전 무결할 수는 없죠. 다 의혹도 있고 흥결도 있는데 그거를 검증하고 하는 건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 잣대는 동일하게 본인한테도 돼야 되는 거예요. 난 저는 그거에 대해서 아까 우리 네. 정호기 의원께서 네. 뭐 봤다 이게 조국 재활 모습을 조국을 봤다 재확인했다? 제가 했다 이 얘기가 저는 그 의미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사실 어제도 엄청난 질문을 했어요 본인에 대해서. 사실 뭐그 입시 비리라든지 뭐 성비 이런 문제들도 당사자들은 지금도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네, 네, 거잖아요. 네, 네. 그거에 대해서는 자기가 피해자라고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이런 모습들은 그런 본인에 대해서 이렇게 관대하면서 그 김용남 후보의 의혹에 대해서는 무조건 막 본인이 그 아니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맞다라고 거짓말한다라고 이렇게 몰아붙이는 거 이거는 유권자들이 봤을 때 뭐 긍정적인 면도 있겠지만 뭐 부정적인 면도 많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지금 김현정 의원 얘기가 맞는데 음. 저는 민주당 의원들께서 저런 말씀을 하면 좀 이해가 안 돼요. 조국 후보가 그런 사람인 줄 몰랐습니까? 아니 얼마 전에 민주당의 고검장 출신의 어떤 의원은 더 기분 나쁠 거. 검찰 개혁 이게 네. 말할 자격이 있느냐 조국한테 그거 몰랐어요? 말할 자격 없는 거? 근데 조국 사태 일어났을 때 조국이 사퇴해야 된다고 얘기한 민주당 의원 한 명이라도 있었습니까? 전부 서초동 나가서 우리가 조국이다. 조국 수호 외쳤잖아요. 그래놓고 이제 와가지고 마치 조국이 그런 사람인 걸 몰랐던 것처럼 아니잖아요. 다 알았잖아요. 우리 조론한불이라는 얘기까지 다 붙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게 무슨 말이냐면 큰 대의가 있잖아요. 민주 진보 중에 근데 검찰 개혁을 추동하는 과정에서의 탄압이나 뭐 이런 그 서사, 뭐 대의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동의하는 측면이 있으니까 그런 이제 개인적인 그런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굳이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그런 측면이 사실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측면인데 그런 거 자체가 지금 이번 그 선거를 통해서 그조차도 지금 깨지고 있는 것 같아서 그게 좀 안타깝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다 진영 논리의 산물인데 네. 같은 진영 내에서 조국이 불편하지 않을 때는 다 같이 눈 감고 조국 그 후보의 전과 문제나 아니면 검찰 개혁에 있어서 실패 문제나 근데 같은 진영에 있지만 조국이 불편해지니까 또 그걸 들추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네. 불친다기보다는 그러면 민주당은 내로남불 아니냐? 불친 적 없어요. 아니, 판결의 전후에 당의 입장이 좀 민주당도 달라지기는 내로남불이지. 했죠. 근데 네. 조국의 근데- 강을 아니 건너느냐 후보의 마느냐. 입장에서 마지못해 아, 이제 이 토론 꿀잼이 있어. 아니 근데 민주당 권리당원 이거 분들이 한번 물어보려고요. 예, 서명을 했다고 그러던데. 지지자 간의 분화가 굉장히 지금 강하게 네. 일어나고 있는데 민주당의 당원 모임 중에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 일동이라는 모임이 있나 봐요. 여기서 김용남 후보 사퇴해라. 지도부가 이걸 결단을 해라. 이렇게 요구하는 온라인 서명 운동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민주당 권리당원입니다. 네, 민주당 권리당원인데, 그러니까 이게 대부업체 차명 운영 의혹 이거 우리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김용남 사퇴해. 네. 이제 이렇게 지금 서명이 당원 내에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유 이재명 당원들이겠죠, 뭐 주로. 아니 근데 아니지 반대 당원이겠죠. 아 반대. 네. 근데 아니 정확히 네. 말하면 실체는 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아, 이게 어떤 모임인지. 예, 왜냐하면 이 링크를 한 게 조국 그 후보 지지하는 단톡방에도 올라오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아. 조국 지지자들이 다 섞여 있는 것 같고 네. 사실 이번에 그 우리 당에서 탈당해서 조국 혁신당으로 간 분들이 좀 계세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공천에서 컷오프 되신 뭐 있을 분도 수 있고 있죠. 예비 네. 공선에 떨어진 분들 계신데 네. 아까 그 유세 단장도 저희 당에서 갔던 분이에요. 그 근데 감정이 그런 많이 안 분들이 이제 좋군요. 일부 있는데 네. 그런 분들과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저기 하지 않았을까라는 이제 추측은 되는데 어쨌든 간에 그 이거는 사실 우리 당 입장에서 보면 이건 해당 행위는 맞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이제 네. 도당에서 이걸 관리해서 경고하는 이제 그 저거를 냈는데 입장문을 냈는데 제가 그 도당에다가 그거 내리는 게 좋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내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우리 당원들의 집단 지성을 믿거든요. 네. 이런 것들보다는 큰 틀에서 대의적인 측면에서 선택을 현명한 선택을 하실 거라고 믿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또 그거 가지고 또 이제 계속 이게 왜냐면 이중당적자 공격을 논란이 지금 당내에서 또 있는 거니까. 또 있을 거예요. 네. 이중당적을 가지고 있는 그럴 수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근데 평택에서 총선을 하면은 당락이 언제쯤 결정나요? 밤에. 아 이거는 근데 요번에는 자정을 뭐 넘기고 자정 아침까지 가야 넘기는 될 건 것 같아요. 보통이고 네. 요번에는 뭐 그럴 것 같은데. 끝까지. 아니, 유권자 수가 많지 않았어요. 아 개표 자체는 빨리 될 수 네, 있다. 만약에 개표를 6시나 7시부터 시작하잖아요. 네. 저는 뭐 근데 늦게 12시. 열 수도 있잖아. 그럴 수도 있는데 보궐선거니까. 통상 재보궐선거나 총선 같은 경우에는 12시 좀 넘으면 나와요, 대충. 아, 근데 시간은 왜요? 네? 보고 자려고. 아니 힘들 것 같아서. 아, 밤새 방송하시나요 그날? 아, 결과 보고 주무시려고요? 방송하시지. 그럼요. 예. 알겠습니다. 궁금해요. 아, 궁금합니다. 자, 하여튼 요런 그 당내 지지자들 사이에서의 분화도 있었다는 거. 네 그리고 막판 변수 하나 남았습니다. 네, 뭐 평택에 있죠? 지금 유희동, 황교안 후보 간의 단일화. 근데 이 단일화가 지금 될 것 같지는 않은 분위기인데 그래도 오늘 6시 후보 등록 전까지 그러니까 사퇴를 할 것이냐. 황교안 후보가 5시 59분에 사퇴하면 너네 어떻게 할 거야. 지금 이제 이게 민주당의 고민이잖아요.
안 하시겠죠. 아, 황교안 후보가? 아니 오늘 보니까 유이동 후보가 예. 1시 30분에 기자회견 하더라고요. 예. 이게 저기 단일화 촉구 기자회견이래요.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근데 안 아직까지는 잘 안 되고 있다. 힘드니까 촉구해서 저는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운데 그 이제 보수층 결집을 위해서 명분 쌓기 위해서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는 거 아닌가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 공개는 안 됐지만 두 분이 만났다는 거 아니에요? 네. 네. 만나서 얘기가 잘 안 됐으니까 지금 촉구하는 거죠. 그렇죠. 저기 무리한 요구를 상당히 많이 했대요. 네, 그래서 이제 일종의 민심 단일화 네. 이걸 호소하기 위한 그런 그런 것 기자회견인 것 같고 아니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도 안 하죠. 왜 그러냐면 거기 붙어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전한길, 정광훈 막 신념의 강자들이 다 붙어 있어요. 어떻게 단일화를 합니까? 얻는 것도 없이. 아 근데 돈 문제가 있잖아요. 돈도 다 썼죠 이미 쓸 하긴 만큼. 지금은 제가 끝난 어제 거구나. 예, 예. 토론을 하는데 만약에 정치를 안 했으면 하고 싶은 게 무엇이었는지 가벼운 그 질문에 네네네. 대해서 황교안 후보 답변 기억나세요? 무료 변호사를 얘기하면서 그 사례로 서부지법의 그 폭동. 지금 재판 그래서 내가 거기다 또 답답했어, 마지막에 진짜. 부정 부정선거. 부정. 비슷해. 부정선거. 그 부정선거 얘기를 하고 네. 그다음에 유이동 후보와 그 김문수 선대위원장 얘기를 하는 그 세 가지를 보면서 안 돼요, 이분은 네. 스스로 내려놓지 않겠다. 유이동 의원도 하면 안 된다는 거를 이제 판단한 것 같고 그래서 아마 유권자들한테 직접 호소하려고 저 기자회견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네. 황교안 후보는 있잖아요. 제가 지역에서 행사 때 많이 만났거든요. 아, 정말 네. 열심히 해요. 손이 정말 두꺼우세요. 이렇게. 아, 약서해 보시면. 예, 근데 신뢰가 확 오는 그 그런 또, 손이에요. 예, 토론 때도 보면 목소리. 내용은 정말 황당한데 너무 네. 진중하잖아요. 이렇게 목소리 신사적이고 또 전도사시거든요. 예, 예, 예. 그래서 그 교회에서 그 목사님들이 선거운동 해준다 이런 소문도 많아요. 아, 맞아요, 그렇습니까? 맞아요. 목사 그래서 거기 그 표가 족보가 짱짱합니다. 아직 떨어지지 예, 않는 예. 그런 부분이. 거기에 좀 구구 개신교 관련된 아. 그 세가 좀 있거든요. 여기는 예. 콘크리트 지지 8%는 간다. 아우, 저 계속 유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대다수의 정치인들이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서 어떤 이슈에 대해서 막 생각을 조변석계로 바꾸는데 이렇게 자기 확신 내지는 신념? 확증 편향에 이렇게 딱 잡혀 있으면 깨기가 쉽지 않아요. 네. 자, 하여튼 여기 단일화는 평택은 거의 지금 네, 어려운 걸로. 옥화전으로 간다고 봐야겠네요. 네, 끝까지.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다른 지역도 빨리 가볼까요? 네, 이거 참 특이한 질문들이 계속되고 있는데 선거 막판에 색깔론이 다시 등장을 했습니다. 그 도대체 우리의 주적이 누구냐? 이 질문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주적이 누구냐는 질문도 이상하지만 또 대답 못하는 상황도 좀 이상한 것 같은데 한번 보겠습니다. 네. 대한민국의 주적은 어디입니까? 말씀하신 대로 핵과 미사일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바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이 적이죠. 북한이 주적 맞습니까?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방금. 여기는 이제 비교적 명확하게 얘기를 하신 편이고 물어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불쾌하다 이제 이런 아니, 반응도 사실 김부겸 후보가 얘기했어요. 예, 있고. 아니 뭐 물어보는 거는 볼 수 있는데 본인도 물어보는 추경호 후보도 아마 뜬금없다고 생각을 했을 거다. 갑자기 웬 색깔론이냐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네. 한 군데 더 가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혹시 카메라 있으십니까? 아, 네네. 찍어줘. 아유, 안녕하세요. 후보님, 남침인가요? 북침인가요? 혹시 남침이요. 헷갈리게 하고. 자, 이런 게 보셨죠? 이런 게 성가박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남침이죠? 감사합니다. 남침이죠, 그죠? 남침이죠? 예. 그죠? 감사합니다. 근데 왜 물어보셨어요? 모르시는 분들이 많길래 우리 민주당 후보님. 근데 네, 아주 발랄하게 물어보시네요. 남침입니까, 북침입니까? 이런 일들이 실제 저 유세 막판에 가면 갈수록 좀 많이 등장을 합니까? 저한테도 물어보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요? 주적 어디예요? 이렇게 물어본다 이거죠? 국방백서에 북한이라고 딱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저는 이것만 철진한 색깔로는 아닙니다. 이게 그냥 뭐라도 팔 한번 흔들어 보려고 막 하는데 저는 뭐 구구의 유튜버들이라 뭐 이렇게 물어보는 건 그나마 좀 그렇다 치는데 후보들이 저렇게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나 이런 사람들이 저런 걸 네. 가지고 지금 저걸 선거 전략이라고 아니 쓰는 거 한동훈 보면 후보도 누가 물어보니까 대답을 했고 그게 이제 동영상으로 돌아다닌 거고요. 그 제가 알기로는 그 민주당의 모 후보가 주적이 누구냐 할 때 내란 세력이라고 그런 후보가 있어요. 조금 이따 나오실 겁니다. 아 그래요? 그분 아니, 그분이 박찬대 의원 네. 말씀. 아니 한동훈 후보가 그 얘기 했어요. 민주당이 한테 주적 어디냐고 혹시 스타벅스냐고 이렇게 또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주적이 그런 거 참 스타벅스냐? 좋아해, 그렇죠? 한동훈
아니, 거예요. 유튜버들이 일종의 밈처럼 하는 거잖아요. 아, 주적이 어디냐? 챌린지라 그래가지고. 아, 주적 챌린지. 뭐 철진한 얘기인데 국방백서의 정권 때마다 그게 바뀌어요. 주적이라고 나왔다가 지금은 그냥 적이라고 나옵니다. 주적은 따로 없다라는 게 이제 거의 합의된 개념이에요. 윤석열 정부 때 그 주적 빼고 적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답하면 되지. 근데 저걸 가지고 물어보는 사람이나 그걸 또 답을 또 못할 건 뭐예요. 일부 후보들이 답을 못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더 그걸 막 확대시키고 이러는데. 네. 근데 오히려 북한이 정확하게 대답해주지 않았어요? 거긴 주적이죠, 남한과 우리가. 북한은 적대 관계, 국가 관계라고. 자, 그리고 또 다른 지역도 가보시죠. 아, 네. 그 네. 부산시장 후보 토론에는 사진만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뭐죠? 개혁신당의 정의한 후보가 미국에서 공수해 왔다면서 거짓말 탐지기를 꺼내들었습니다. 이제 이거 아마 시계 이야기를 하면서 거짓말 탐지기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예. 네. 자, 그리고, 부산? 네. 네. 부산에 대통령이 떴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부산을 찾아서 주목을 끌었는데요. 그러니까 부울경 동남권 승패가 전체 선거 승리의 척도로 떠올랐으니까 여기서 이기느냐 지느냐가 이제 양 진영의 중요한 네. 척도가 되니까 대통령들이 직접 오신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네. 이제 그 바다의 날 기념식 참석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자갈치 시장도 가고 여기 돌아다니면서 회도 직접 거기서 식사를 하고 그리고 시민들을 만났다고 합니다. 네. 확실히 이게 선거에 당연히 뭐 대통령의 의도는 아니겠습니다만 도움은 좀 됩니까? 아니 선거 운동하려고 간 건 아니니까요. 네. 선거 기간이라서 국정 운영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바다의 날 행사는 그 공식적인 네. 행사니까 네. 가신 거고 이제 항상 선거 때마다 대통령의 선거 개입 이 주장은 공수가 바뀔 때마다 똑같이 나오는 그렇죠, 것 그렇죠. 같아요. 예. 저희도 지난 총선 때 윤석열 대통령 전 예. 대통령 관련 많이 얘기했거든요. 그때는 총선 전에 제가 그때 총선에 선거 운동하는데 1월 달부터 4월 달까지 4달 동안을요. 민생 투어를 했어요. 맞아요. 예. 그때는 후보도 같이 다니더라고요. 네네네. 그리고 막 모든 공약을 남발을 해서 그 예산을 다 합치면 수천조가 드는 그 막 그런 공약들을 남발하고 그것 때문에 선거 진 거예요. 우리 그 평택에도 와갖고 GTX A를 해주겠다고 갔는데 보니까 지자체 예산으로 하고 갔더라고요. GTX를 나중에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기자회견도 했습니다. 국비를 해주는 줄 알고 있었거든요. GTX를 지자체 예산으로 근데 하라고요. 어쨌든 이런 저 선거 기간 동안에 그 대통령의 행보들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안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선진국에서 많은 나라들은 그냥 다 허용해 준 나라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준을 좀 여야가 계속 공방하지 말고 좀 만들면. 대통령 중심제니까 네. 이렇게 하느니 그냥 솔직한 게 나아요. 이거 다 그런 그러니까요. 의도를 가지고 하는 건데 예. 눈 가리고 아웅도 아니고 말입니다. 뭐 미국은 아예 유세를 해버리니까 네. 대통령이. 그렇죠. 자당 뭐 후보 이렇게 유세 같이 하잖아요. 그럼요. 예. 근데 문제는 그거 같아요. 대통령이 선거 기간에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당시에 대통령이 인기가 좋느냐 나쁘냐. 그렇지. 그게 진짜 중요하죠. 아니 그래서 그때 윤석열은 역효과나 윤석열 정권 때 대파 막 24번 네. 민생 토론회를 24번을 했는데 네. 그게 당시 여당한테 독이 됐지 득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화면에 보이면 보일수록 손해였던 상황이었잖아요. 본인은 그렇게 생각 안 했을 따름이지. 그때 기억나는 게 런종론. 런종석. 런종석 대파. 이거 그때 기억이 안 네. 나. 맞아요. 그걸로 끝난 거지 뭐. 네, 그 대파 근데 그 논란이 여기서 대파 시작된. 그 농림축산부 장관 지금 그 정부에서 잘 하고 있어요? 갑자기 궁금해지네. 네. 통합적인 차원에서. 자, 하여튼 이재명 대통령 열심히 저 부산 갔고요. 그다음에 박근혜 전 네. 대통령이 이제 요즘 많이 뉴스가 선대위원장으로 나오던데요. 떴습니다 지금. 네. 아 이거 이쯤이면 거의 장동혁 대표보다 더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 상황이에요. 실제로 미디어에도 더 많이 노출이 되고 있고 23일에 대구를 시작으로 거의 이제 강행군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누가 차 대주나요? 전직 대통령은 차 대주나요? 아마 전직 대통령이라 전직이기 때문에 대준다기보다는 아마 선거 선대위 에서 지방 차원에서 해주나요? 아마 하겠죠. 아 지금 계속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제 강원, 충청, 뭐 강원 그리고 부산까지 갔는데 너무 악수를 많이 해서 얼굴이 막 팔이 아파 네. 얼굴을 찡그리는 모습이 이제 사진에 포착이 네. 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박근혜의 등판 이게 이제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한 해석은 분분한 것 같아요. 네. 도움 모르겠네. 도움 돼요? 전체적으로 도움이 안 된다고 보죠. TK 같은 경우는 도움이 좀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런데 TK에선? 이제 네, 전체적으로는 중도층이나 이렇게 뭐 무당층에서 이탈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아니 언제적 그 박근혜 전 대통령입니까? 10년 전에 2017년 탄핵당한 이후에는 행보를 안 하신 분을 소환해가지고 네. 국민의힘도 좀 아무리 선거 급해도 그렇지 너무 한 것 같아요. 장동혁 대표보다 낫다는 생각을 한 건가?
아니 그거는 국민의힘의 생각인데 네. 원래 아니 거기보단 네. 나을 것 같아요. 아 그게 오히려 저게 그렇죠. 뭐 득실 따지면 예. 일부 득이 되겠지만 전체적으로 실일 가능성이 높고 예. 그러니까 보수의 지체와 빈곤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불러낼 사람이 없어요 선거에. 그러니까 굳이 그냥 저 생각하다가 박근혜 전 대통령 불러낸 건데 아니 저분이 뭐 벌써 대통령 한 지가 언제면 탄핵당하고 22년형을 받은 분인데 사면돼 가지고 좀 자중하고 계시는 게 많은데 저렇게 선거 한복판에 들어와 가지고 근데 저게 본인의 의지인지 아니면 유영아 의원 같은 주변 사람들의 의지인지 잘 모르겠어요. 굳이 본인의 의지처럼 보이지는 않아요. 그렇죠. 주변에서 막 그러면 이용당하는 건데 이 지금 이 선거판에 그 본인한테도 좋지 않고 보수 정당에도 별로 좋은 영향을 안 줘요. 오죽하면은 박근혜밖에 없어가지고 저분을 불러내냐. 아니 보수 진영에서 진짜 이렇게 누군가 없어요 아무도. 인정할 만한 이런 사람이 없나? 예전에 그나마 김종인 비대위원장 이런 분들이 좀 조력자 역할을 했는데 네. 그분도 이제는 두 손 두 발 다 든 상황 아니에요. 지금 장동혁의 국민의힘 이런 거는. 그래서 조갑자 옹이 이거 뭐 표 잃을 가능성이 더 크다. 실제로 박근혜 그 전 대통령 돌아다니는 곳마다 네.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이 집결한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지금 다시 이제 모이기 시작했다 그런 이야기도 있고 그리고 김종인 그 전 비대위원장이 선거 여왕이란 말은 옛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어제 그 부산에 갔을 때 우리 박민식 후보가 25km를 달려가가지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께서 우리 박민식 후보에게 봉사할 기회를 주신다면 박민식 후보도 이 나라를 잘 지켜나갈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아 목소리는 여전하시네. 네. 네. 그래도 힘이 아직 남아 있네요. 그러네요. 쓰리박이에요. 지금 박형준, 박근혜, 박민식 저기 서가지고 지금 영광의 재연을 꿈꾸고 있습니다. 네. 박민식 후보는 약간 아쉬웠을 것 같아요. 왜요? 저 자리에서 한동훈은 배신자다 한마디 해줬으면 하고 바랬을 텐데 그러면 그냥 다 뒤집어졌을 것 같은데 제가 한번 해드릴까요? 우리 한동훈 후보는 배신자입니다. 예, 우리 최은경 기자 유일한 장기입니다. 오. 아, 그 자태도 네. 좀 유사한. 자태요? 자태가 아니에요. 지금 성대모사 하셨어요? 네. 산소가스 이산화가스 자태는 너무 고어 아닌가요? 네, 고어? 아니 그러게. 아니 나 고우 쓰는 사람. 요즘 잘 쓰는 말이 아니에요 자태 이런 말. 아니 박근혜 전 대통령을 얘기하니까 자태가 그냥 나오네. 네. 자, 그래서 박민식 지원 사격을 했는데 효과 있는지는 모르겠다. 네. 아 근데 아무튼 한동훈 말 그대로 한동훈 후보를 좀 저격해주기를 바랬던 것 같은데 거기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 네. 자, 그런데 한동훈 후보는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또 좋은 얘기를 했네요. 박근혜 존경한다. 네. 참. 그렇습니다. 타고 넘어간 거죠. 네. 그 말에 네. 그 존경한다라는 말을 이제 두 가지식으로 썼지만 네. 그 뒷부분의 내용을 보면은 그 함의가 있어요. 나름. 존경한다고 그러니까, 했더니 진짜 네. 존경하는 줄. 아니 그거 어떤 유명하신 분이 한 얘기도 있잖아요. 그거는 쓰는 분이 따로 있고요. 그런 의미는 아니고 한동훈 후보로서는 네. 그 뒷부분이 더 중요합니다. 존경합니다보다 뒤에 그 워딩이 뭔데요? 있잖아요. 아 여기 있네. 네. 어디 갔어? 아, 방금 찾으셔놓고 어디 갔냐고 하면 어떡해. 아니 한동훈 후보가 한 말 뒤에 부분 갖고 네. 계세요? 아 30년 구형 이 얘기 아니고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찾아가지고 네. 보내주셨습니다. 뭐 어떤 내용의 뭐 그러니까 얘기? 앞에는 존경한다고 했지만 뒷부분은 저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워딩이 정확히 생각이 네. 안 나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읽어주세요. 저희가. 취지를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취지는 네. 그 보수의 미래를 생각하시고 행보를 하시는 게 맞지 않으시겠습니까? 라는 취지였어요. 그러니까 한동훈이 당선되는 경우의 수가 있고 또 그 반대의 경우의 수가 있고 지금 그 북갑의 분위기가 있고 이런 거에 대한 그 함의를 저는 그 안에서 확인할 수 있었어요. 지금 확인되는 건 박 전 대통령께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판단하신 것이기 때문에 존중한다. 일단 지금은 이 정도만 찾아지는데 아닌데. 더 확인해 네. 볼게요.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시고 한 것으로 판단된다라는 거는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하십시오. 이런 뜻이라고 저는 해석을 알겠습니다. 했어요. 자, 그리고
이 지원에 대해서 또 당 지도부라고 할 수 있는 최고위원 등등은 또 좋은 얘기를 많이 했네요. 네, 가슴이 뭉클하다. 깊은 감동을 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문제가 사실은 좀 주목받았으면 한 번 더 논쟁이 됐을 것 같은데 예. 그 신동욱 최고위원이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제 등판을 보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했지만 과연 그 탄핵이 정당했는지에 대해서는 국민적 관심을 다시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저는 윤석열의 옥중 편지가 등장할 시간이라고 봐요. 이제는. 왜냐하면 이제 뭐 권성동 의원도 옥중에서 무슨 뭐 장문에 페이스북에 편지를 보내가지고 다시 돌아갈 거고 어쩌고 저쩌고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주제 파악이 안 돼요. 근데 그 주제 파악이 안 되는 대표적인 사람이 윤석열이잖아요. 네. 아니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나왔어? 질 수 없지. 나도. 근데 이런 심리가 발동할 가능성이 있지. 그분은 뭐 보수가 어떻게 되건 국민의힘이 어떻게 되건 이런 거 신경 안 씁니다. 자기가 자기 지지자들하고 어쨌든 그 신뢰관계 이것만 굳건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니 국민의힘 저 민주당 입장에서 땡큐죠. 여기서 윤석열이 또 뭐 옥중 편지 내가지고 누구 특정 후보들 이름 거론하면서 잘 됐으면 좋겠다. 그 낙선 운동이에요 사실상. 아 근데 지금 저 신동욱 최고의 발언은 좀 심하네요. 탄핵을 다시 생각해야 한다는 거. 윤호개인이라는 거. 그러니까 사람들은 박근혜 대통령을 생각하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까지 확대 유추 해석할 가능성이 윤석열 있어요. 탄핵에 대해서 그래서 다시 사실은 생각해보는. 이 표현을 신동욱 최고가 하지 않는 게 맞은 거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런데 이미 뭐 내뱉은 말이고요. 네. 자, 그리고 어려운 지역 하나 더 가봅니다. 극적으로 아마 해결이 된 것 같은데 울산. 네. 단일화가 되는 거죠? 울산시장 후보 단일화, 그 민주당 진보당 간의 단일화 하다가 여론조사 경선을 하는데 중단됐잖아요. 네. 근데 결국에 그 진보당의 김종훈 후보가 대승적으로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다시 여론조사 하자. 네. 그래서 역선택 방지 조항 넣고 하고요. 오늘 이 두 후보가 결과가 나오자마자 거기서 한 사람이 진 사람이 바로 사퇴하는 걸로 선관위 앞에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래도 이 진보 여기는 단일화가 좀 비교적 잘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거기는 뭐 이제 구청장 후보들과 관련돼서 이렇게 서로 이해관계가 있어서 조율이 됐습니다. 진짜 대인배인 것 같아요. 여기서 그냥 다시 하자고 했다는 게 참 저는 선택을 해서 좀 김재현 후보하고 진보당이 대인배. 그 김용남 후보가 좀 단일화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평택을 해서. 저는 지난 얘기고 어쨌든 단일화를 다시 하기로 했기 때문에 뭐 좋게 마무리가 됐습니다만 솔직히 말해서 추태죠. 그 사전에 룰 다 합의해가지고 역선택 방지 조항 배제하지 않고 하기로 합의까지 했고 모르지 않아요 그것도. 근데 여론조사 진행 중에 여론조사 값을 어떻게 알았는지 분리할 것 같으니까 엎은 거잖아요. 진보당이 이렇게 할 수 있었겠어요? 못했죠. 못했죠 진보당은. 결국에는 이제 당 크다고 횡포 부린 거 아닙니까? 민주당과 김상욱 후보가 이러는 게 있습니까? 그동안에 단일화 우리가 여러 번 지켜봐 왔지만 여론조사 들어가고 있는데 그걸 없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김상욱 후보가 몰랐다잖아요. 저러면은요. 그건 그 역선택 방지 조항 있는지 몰랐다. 아니, 그건 그 캠프 책임이고. 전혀 진지하지 않은데 지금 그대로 전달하는 거죠. 생각이 없어. 저러면은요 진보당의 진성 지지자들 집결이에요, 흔쾌할까요? 그렇죠. 마음 못 주죠. 흔쾌할까요? 단일화 결과가 나와도. 아름답게 단일화 다시 합의했는데. 근데 이건 진짜 크게 사과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정청래 대표도 사과를 또 했습니다. 미안하고 고맙다. 그렇게 이야기했고요. 경남에서는 단일화가 됐습니다. 진보당의 전희영 후보가 민주당의 김경수 후보와 단일화를 했고 선대위원장으로도 뛰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전북 여기가 지금 난리 났습니다. 가장 어려운 지역입니다. 전북지사 선거에서 김관영 무소속 후보가 이원택 민주당 후보를 16.6%포인트 앞서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난번 조사에서는 거의 팽팽까지는 왔었었는데 팽팽해서 김관영 후보가 조금 더 약간 더 앞섰는데 지금 이거는 뭐 골든 크로스가 지난 16%포인트라고 하면 이거는 진짜 큰 격차잖아요. 남은 시간이 얼마 없는 상태에서 그래서 민주당 지도부가 비상이 걸린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정청래 대표가 그 김어준 씨 유튜브에 출연을 해서 또 선거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전북 그 경선 과정에서 마음 상하신 분들에게 죄송하다. 그렇지만 이제 이현택 후보에게 좀 힘을 모아달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정청래 후보 그 대표의 머릿속에 온통 김관영 지사만 있는 것 같은 게 그 다음 이슈로 넘어가서 평택 질문을 하는데 김용남을 말해야 될 시기에 김관영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너무 피곤한 것 같고 잠이 모자란 것 같고 머릿속에 이제 그 생각이 가득했던 것 같아요. 오로지 전북 선거만. 왜냐하면 이게 본인의 명운하고도 직결되는 일이야.
여기 그런데다가 또 네. 김관영 후보가 굉장히 도발적인 얘기를 했잖아요. 세게 나오고 있죠. 대통령과의 대통령을 교감. 그랬는데 대통령실에서 직접 통화한 적 없다 그랬잖아요. 그럼 직접 통화 안 했으면 간접 통화는? 뭐 이렇게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 본인이 직접 통화 안 했으면 제3자가 메신저 역할을 했나? 직접 통화 외에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어요. 만약 대통령실에서 이게 아니다 싶으면 무소속 김관영 후보는 허위 사실 유포와 유포에 해당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엄중 경고했다. 이렇게 언론 보도로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대통령실에서의 그 입장 표명으로 김관영의 입지가 더 높아진 건가? 그런 해석도 가능할 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김관영 지사가 이제 저희 전화 인터뷰도 했었는데 아마 그 논리가 지지자들한테 좀 먹힌 것 같은 게, 그러니까 내가 박찬대 지지했다가 지금 정청래로부터 이렇게 공격당한다. 요 얘기를 이제 했는데 그게 이제 나름의 설득이 좀 됐던 모양이에요. 그 전북 주민들한테. 그러니까 지금 이 결과가 이렇게까지 크게 차이가 나는. 뭐 전북 지지자, 네. 전북의 유권자들의 감정 버튼이 눌린 대목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이제 일종의 조치 형평성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김관영 지사의 잘못 있죠. CCTV로 다 공개가 됐으니까 네네네. 징계 받는 거 당연한데 저 정도 징계를 받을 거냐, 소명도 안 듣고. 근데 이원택 후보도 조금 다르지만 비슷한 논란이 벌어졌는데 거의 또 거기 그냥 무사통과 넘어갔잖아요. 예. 이게 이제 전북 주민들한테 약간 이제 그 기분이 상하게 된 하나의 계기고, 두 번째로는 뭐랄까 인물 간의 중량감의 차이, 격차, 이것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김관영 지사는 어쨌든 직전 지사였고 그리고 인지도도 높고, 그런데 반해서 이원택 후보는 재선 국회의원인데 의외로 잘 몰라요. 저도 심지어 잘 몰랐어요. 그게 저는 이제 갈수록 오히려 격차가 줄어드는 게 아니고 격차가 커지는 원인이 네. 아닌가 싶어서 되돌리기 어려워 보이는데요. 김관영 지사가 되면 전당대회, 아마 지금 정청래 대표는 그 전당대회가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전당대회에서 상당히 타격이 큽니까? 아니 뭐 그렇게까지 지금 그렇게까지 뭐 저는 보여지지는 않거든요. 예. 근데 사실 지금 현재 여조가 지금 아주 크게 차이난 여조가 하나 나왔는데 또 딱 붙는 여조도 네, 있거든요. 그래서 있습니다. 앞으로 네. 여조가 좀 나오기 때문에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여조가 워낙 지금 편차들이 심해가지고 다만 이제 그 김관영 후보가 돈을 살포하는 영상이 딱 찍혀서 네. 그건 뭐 빼박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만약 그냥 그 공천했으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었죠.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이원택 후보와 안호영 후보 간의 경선하는 과정, 이런 과정에서 안호영 후보가 또 단식 들어가고 이런 과정들이 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좀 매끄럽지 못했다라는 그 인상을 전북 도민들이 좀 가지신 것 같고, 그 네. 와중에 김관영 후보가 전략적으로 대통령을 끌어들이고 본인이 영입 인재다 뭐 이렇게 사실이 아니거든요, 둘 다. 그 사실이 아닌 게 탄핵이 됐기 때문에. 예, 탄핵이 지금 됐기 때문에 대통령실 청와대도 아니다라고 했고 영입 인재도 아니에요. 영입 인재 1호는 박지혜 의원이거든요. 박지혜 의원이 SNS에다가 입장도 발표하고 그러는데,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확인이 되고 전북 도민들이 이제 유권자들이 그걸 모르는 분도 꽤 있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확인이 되고 어쨌든 그래도 당 대표가 사과도 하고, 그리고 이제 어쨌든 전북의 발전을 위해서는 좀 대통령과 호흡을 맞추는 여당 후보가 되는 게 좋겠다라는 것들을 계속 설파를 하면 네. 뭐 결과는 그래도 민주당으로 그래도 좀 이원택 후보 쪽으로 가지 않겠나? 해초린 치지만 그래도 이원택 후보를 당론인 거죠, 당론. 네. 저렇게 답변하는 게 저 당의 지침으로 지침이에요. 내려온 것 같아요. 네. 정확히 아니에요. 다 그렇습니다. 똑같이 저렇게 답변해요. 알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지금 박원석 의원이야 모두 가게 하면 되지만 워딩이 내려왔어, 내가 보기에. 저는 더불어민주당의 대변인입니다. 그렇죠. 네. 아니 대변인은 이해하지. 그러니까 당의 입장을 정확하게 알려면 그럼요. 김현정 의원님한테 물어보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또 짜투리 뉴스도 가봐야죠. 짧게 가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그 튀김 소보로 성심당의 튀김 소보로는 대전의 자랑입니다. 네, 로봇이 튀기기로 했습니다. AI가 튀깁니까? 잘했다. 예, 잘했죠. 잘했어요? 아니, 진짜 잘했어. 아니 왜냐면 왜냐면 사람이 위험해요. 많이, 판에 기름이 많이 그렇습니다. 튀기도 하고 이 작업을 유탄기에 넣는 빵을 집어넣는 작업을 제일 위험하니까. 싫어했대요. 네. 여기 직원들이 위험하기도 하고 힘이 들기도 하고. 근데 이것을 우리 이제 막내 직원이라고 하는 로봇이 튀기고 있다 이제. 점점 이 공정들을 조금 넘기면 생산성이 훨씬 올라가고 위험한 일들은 줄어들 수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 모범 사례로 시험 중입니다. 아, 성심당 앞서갑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일자리는 주는 거 아닌가? 네? 일자리요? 네. 아니 근데 이런 일자리는 대체돼도 되잖아요. 맞아요. 위험한 것들. 그래요? 네. 특히 DMZ의 그 지뢰 제거 이런 거. 아, 그런 거야? 이거 뭐. 꼭 인간이 꼭 여기다가 기름에 담글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다른 일 하면 되지. 다른 일이 많이 있는 거 맞죠? 아, 팥은 또 우리가 집어넣어. 만들어야지. 아,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튀김옷 입혀야 되고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요. 아 그리고 이거 사실 주요 뉴스이긴 한데요. 네. 그 우리 나무호가 한국 H&M 소속의 화물선 나무호가 공격을 받았잖아요. 호르무즈 해협에서. 근데 요거 이제 우리 그 정부에서 조사를 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나무호를 타격한 이 비행체는 이것저것 다 들여다봐도 이란일 것 같다라는 게 이제 외교부의 입장이에요. 이란이다라고 하진 않았지만 여기서 그 발견된 비행체의 그 미사일, 엔진 이런 것들이 전부 이란에서 만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란 것으로 추정이 된다. 이란 공격으로 보인다 정도 이야기했고요. 각인도 이렇게 있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물론 이제 그 뭐 미사일을 여기서 만들거나 네. 뭐 추진체를 만들었다고 해서 그 거기가 나라가 꼭 쌌다는 이야기는 아니니까 네네네. 외교부가 그래서 확실하게 얘기하진 않고 이란으로 보인다 정도 이야기한 것 같아요. 합동조사 결과 발표 직후에 이란 대사를 초치해서 이제 공격에 대해서 항의를 했는데 이란에서는 계속 우리는 전혀 개입한 게 없다라는 입장을 똑같이 반복했다고 이란 합니다. 정부가 하나가 아니에요. 거의 내부가 복잡해요. 아, 통제되지 않는 권력이 많아요. 그 안에. 외교는 NCND 전략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프랑스나 중국도 네. 맞았는데 거기도 똑같이 우리 한국 정부랑 비슷하게 스탠스를 취하더라고요. 아, 어쨌든 이거 승질은 좀 내긴 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사 조치는 뭐 외교적으로 네. 큰 일이죠. 그 호르무즈 해협에 안에 있는 우리 배 좀 네, 좀 제가 다른 얘기했잖아요. 데들을 좀 그 하나 데리고 나왔어요. 네. 아, 좀 더 나와야죠. 그러니까 나올 그러니까 계속 겁니다. 요거를 지금 살라미로 아무래도 너희 메이드 인 이란이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서 이러면서 두 대 더 빼고. 모든 네, 거에서 그렇게 정부가 해야죠. 얼마나 노련하게 하는지. 네, 그런 것 좀 잘 추진하기 바라겠습니다. 아유, 자, 우리 의원님은 계속 저 평택 가셔서 또 같이 해주셔야죠. 네, 같이 예. 하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 후보 응원하시는 거죠? 예리해, 아니 이걸 예리해. 묻는다는 것 자체가 아니, 의도가 대변인, 주적은 누구냐라고 대변인이시잖아요. 자꾸 묻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아니, 왜냐면 이제 저 선거운동하다가 이제 점점 날이 더워지고 그럴 때 어떻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까? 그렇다고 뭐 우산 쓰고 양산 쓰고 다닐 수 없잖아요. 관련해서 제가 한마디만 드리면은 네. 그 타이밍이 아니야 지금. 아, 그냥 눈치 좀 챙기라요. 두세요. 눈치 예, 예. 하세요. 자, 어떻게 하신다고요? 김영남 후보가 예. 이재명 대통령이 네. 중도 확장하고 네. 전국 정당화 네. 국민통합 차원에서 영입한 거잖아요. 네. 이재명 대통령이 그 방향성을 모르니까 네. 그 대의에 좀 따라서 많이 지지해줬으면 좋겠어요. 저것도 내려왔어 진짜. 지침대로 아니. 지침대로 하는데 워딩 내려왔어. 예, 저도 뭐 광고주한테 받은 지침증 말씀드리면 그렇게 선거운동 하실 때도 좀 얼굴은 시원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면 어깨, 목, 등, 땀 엄청 나잖아요. 요 손 선풍기 하나면 끝난다는 겁니다. 귀엽네요. 네, 귀엽고 디자인이 딱 그 다이슨 헤어드라이어 같이 디자인이네요. 생겼어. 귀엽네. 예, 그래서 딱딱 버튼만 눌러주시면 바로 바람 나오고요. 속도 조절 한 7, 8단계 쉬운데요? 되고요. 네. 그리고 진짜 냉각이 핵심은 뭐가 붙어있죠. 요 가운데 요 은색 있잖아요. 여기를 아이스 버튼이 있는데 여기가 차가워집니다. 갑자기. 얼굴에 대요 그러면? 대도 되고 목에 목 있대요? 같은 데 대도 되고 그다음에 바람 자체가 더 시원해집니다. 냉매가 붙어 있고. 거의 뭐 에어컨이에요. 들고 다니는 에어컨. 아시겠죠? 저거 여름에 다 들고 다녀요. 네. 이게 자. 대중교통 이용할 땐 필수로. 맞습니다. 우리 의원님은 요거 얼마까지 사실 거죠? 보셨냐고요? 가격이요? 네, 얼마면 사실 거예요? 의원님 잘 생각하세요. 20만 원? 20만 원? 잘 됐다. 잘 됐어. 아니 아시네. 확실히 정치인이야. 자, 요거 165g 아주 가볍고요. 충전식인데 USB-C 타입 충전식인데 14,900원입니다. 14,900원이요? 14,900원. 그러니까 김현정 의원실에 5개 보내고 20만 원 받았어요. 그러네요. 자, 이거 선거 운동원들을 나눠주시고. 알겠습니다. 네, 요거 14,000 싸잖아요, 진짜. 사갖고 가겠습니다. 네, 요거 너무 좋잖아요. 여기서 네. 팔진 않잖아. 네. 네, 여기 장르만 여의도 아래 링크 올려놨으니까요. 14,900원. 와, 20만 원이면 거의 그 옛날에 버스비 얼마입니까 하는데 한 200원 하나요? 이렇게 얘기하신 거랑 비슷한 거 큰 아닌가? 선풍기
찌개도 20만 원 안 해요. 세상 물정을 너무 모르신다. 아니 일부러 그런 거죠. 일부러 그런 것이. 거죠. 예. 고급져 보이네요, 근데. 네, 맞습니다. 예, 굉장히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예, 굉장히 아주 튼튼하게 잘 만들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 김현정 의원님 너무 감사합니다. 바쁘신데 또 함께 해주셔서 그리고 고맙습니다. 당의 공식 입장 잘 전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 박원석 의원님 그리고 정호김 의원님도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또 봬요. 네, 그렇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찬대